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이겨야 하는 선거에서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독선.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제대로 된 반성 없이 무사안일한 리더십으로 지난 10년 동안 2번의 총선과 2번의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김동철은 말합니다. 이제 이 당에는 정말 개혁적이고 참신한 리더십의 교체가 필요하다. 정치 생명을 걸고 당대표를 하는데 그리고 당대표라고 하는 자리가 너무나도 엄중한 자리인데 어떻게 거기서 무능하고 무사안일한 리더십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당대표에 도전했고, 중요한 것은 당의 리더십, 정말 확고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고요. 김동철은 영국의 토니 블레어와 미국 빌 클린턴과 같이 리더십의 교체, 변화와 혁신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 당대표에 나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비록 김동철은 당권 도전의 뜻을 접었지만 리더십의 교체 없이 정권 교체는 없다는 신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철의 외침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으로 나라를 거덜내고도 뻔뻔한 거짓말과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시대정신, 역사의식,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그 어떤 것도 갖추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가장 나쁜 대통령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로하는 일은 법의 심판을 받고 차디찬 감옥에서 눈물의 참여록을 쓰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죠. 오늘은 정치 분야였습니다. 정호원 국무총리와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논란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한테 눈총 맞는 게 레이저 맞는데요. 어떤 청와대 수석은 5번 맞았다고 그러대요. 그렇죠. 대통령의 그 얼음장 같은 눈총을 한번 받고 나면요, 어느 누구도 꼼짝을 못한대요. 박근혜 정부 국무회의 수석비서관 회의 모습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십시오. 시선 한번 보세요. 전부 고개 숙이고 있어요. 받아쓰기에 급급해요. 국정운영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우리 국정운영 국민 행복을 아니, 국정운영의 기본이요. 그건 본의원은 그것은 소통, 신뢰, 인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심각한 것은 대통령이 정권 내부 장관, 수석들과도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장관, 수석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하면서 마주 보고하는 대면 보고를 원칙으로 해야지 대부분이 어떻게 서면 보고 전화 보고입니까? 그거 희한하지 않아요? 대면 보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노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좀 그 오해가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면 보고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면 보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했던 대면 보고를 좀 더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대면 보고해서 좀 의논했으면 좋겠다면 제가 언제든지 만나서 얘기 듣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만 그렇다고 아시지. 청와대 출입하시면서 내용을 전혀 모르시네요. 하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독대 한번 못하고 그만둔 수석이 있을 만큼 전혀 소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약은 5천만 국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총리 개인께서도 상황이 바뀌어서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 어떡합니까? 상황을 설명하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죠. 근데
대통령께서 이 5.5가 국민과의 약속에 대해서 상황이 잘못됐으면 정중하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저렇게 가만히 계세요? 박근혜 대통령 인사는요, 지역 편중 인사, 호남 차별 인사예요.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지난 대선 후보 시절 호남에 내려온 박근혜 대통령 후보 뭐라고 그랬습니까? 능력 있는 호남 인재가 마음껏 역량 발휘하도록 말단부터 고위직까지 대통령 인사. 그 약속 좀 지켜달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안 들으니까 총리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인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민들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이 없지 않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실패하면 고통받는 것은 국민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불통, 공약 파기, 인사 편중을 계속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드디어 호남선 KTX 시대가 열립니다. 87년 노태우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호남 고속철 사업. 하지만 2004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기본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논의만 무성했습니다. 경제 활성화, 시너지 효과, 국가 균형 발전,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경부 및 호남 고속철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제안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가의 재정이 국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때에 이것을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러한 총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이듬해 2005년 김동철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205명의 서명을 받아 호남 고속철 조기 착공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조기 착공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건설고통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정책 자료집을 만들어 청와대, 언론 등에 보내고 대통령을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노무현 대통령이 호남 고속철은 인구나 경제성 같은 잣대로만 평가해선 안 된다고 밝히면서 호남 고속철의 조기 완공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열정과 집념으로 동료 의원들로부터 김동철이 호남철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호남 고속철 개통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광주 송정역은 국토 서남권의 물류, 교통, 경제 중심지로 도약해 갈 것입니다. (1964년에) 광주 군공항이 생긴 이후 49년 동안 소음에 시달렸던 광주 시민들에게 수건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지난 2004년에 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광주 군공항을 비롯한 도심지 군공항 이전의 법적 근거가 구축됐습니다. 제가 2004년에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방부는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한국 45곳에 산지한 군용비행장의 소음 피해는 민간 비행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민간 비행장 소음 피해는 매년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는 그렇지 못합니다. 냉전 논리가 지배하던 군사 독재 시절에는 국가안보라는 말로서 모든 게 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냉전이 해체되고 민주화가 진전된 지금 군용비행장 소음에 의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라고 하는 이 특별한 희생은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역대 국방부 장관, 역대 각군 총장들 정말 국민 앞에 크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매일, 매시간 소음 피해 보상 금액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전 아닙니까? 의원님 견해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18대 국회 임기 말에 우리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군용비행장 이전법을 가결을 시켰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언론에서 이제 군용비행장 이전까지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이렇게 비판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군용비행장 주변에 한 번이라도 와봤었는지, 아니면 주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도 한 번 듣고서 그런 어떤 비판적인 기사를 냈는지 참으로 유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은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17대 국회부터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온 법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과 김동철 의원님 등 많은 의원님들께서 군용 비행장의 이전이나 소음 피해 문제와 관련하여 법안을 꾸준히 발의해 오셨고,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광주 전남 상생의 정신으로 최적의 군공항 이전지를 찾아 이전이 완료되면 우리 지역은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삶의 여유가 있는 문화도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푸른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 기지 육성하는 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자동차 100만 생산기지 조성 사업. 그러나 정작 정부는 기업이 투자할 일이라면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에도 미온적이었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으로서 윤장현 시장과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의 3자 회동을 통해 꽉 막힌 사업의 물꼬를 텄습니다. 광주의 최대 현안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이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 기지와 친환경 그린카 집적화 단지 조성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내년부터 6년 동안 8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야 하는 이 사업은 빅그린 국가산단 등 제3의 부지를 확보해서 자동차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81조 원 가까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올해부터 4년 동안 80조 7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연간 2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역대 최대입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와 같은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31조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수소차 산업의 생태계를 광주에 조성할 것입니다. 광주가 수소 경제의 리더가 되도록. 김동철 의원은 광주시장과 함께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광주의 수소차 지원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가 미래 친환경 자동차 도시로 새롭게 변모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과 한전, KDM 등이 전남 나주 빛가람 도시에 새로 둥지를 틀면서 에너지밸리가 조성됩니다. 한국전력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비전도 선포하고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국전력은 빛가람 시대를 맞아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으로서 글로벌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한국전력은 한전 KDM, 한전 KPS 등 함께 옮긴 전력 그룹사와 함께 산하견 연구개발 사업에 한 해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마이크로그리드, 전기차 등에 집중해 미래의 유망한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나주 일대를 에너지밸리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전력은 나주시와 함께 앞선 기술의 에너지기업 100개를 유치해 제품 개발에서 외국 수출까지도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 빛가람 공동혁신도시가 정말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도시로 이렇게 정말 눈부시게 성장할 날을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가 이 공동혁신도시를 유치해내기까지 광주 전남 시도민이 상생의 정신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이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1,600여 개 첨단 기업에서 3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 유럽에서 가장 발달된 바이오 클러스터로 발전한 영국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연간 300만 대 자동차 생산으로
단일 지역 규모로는 최대로 일본 지자체 중 재정 자립도 최고의 도요타시. 이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도 대한민국의 전력 수도, 세계 속의 에너지밸리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으로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KTX 시대 개막,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그리고 젊은이들의 축제인 유대회. 2015년 광주를 키우고 변화시킬 새로운 전기가 마련됩니다. 그 관문은 바로 광주 송정역. 이제 광산은 광주 전남의 미래를 위해 아껴놓은 땅이 되고, 광주 송정역은 국토 서남권 물류와 교통, 경제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의 에너지를 모아 나갑시다.